사실 이제 트럼프 지난번 인물사 이후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도 요즘에 그 관세니문이 난리니까 요즘에 맨날 말 많잖아. 뭐 보유무역 관련해가지고 사실 일기 행정부 때도 보유무역으로 얘기 많았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관세야, 관세. 이것 때문에 최근에 난리도 아니야. 또 경제 방송이나 유튜버들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미국은 트럼프가 이상해서 보호무역을 지금 하는 게 아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원래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성장한 나라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역사 얘기를 잠깐 할 건데 미국 하면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사실상 남북전쟁이잖아. 네. 사실 이게 미국 하면은 남북전쟁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60만 명 죽였어 여기서. 엄청 많이 죽었단 말이야.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는 노예제. 그치. 노예 해방 사실상 그리고 링컨이라고 배우잖아 교과서에서는. 네. 근데 대학교 가면 이렇게 안 배워. 경제적 이권 다툼이었다 이렇게 배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원래 미국은 북부와 남부의 산업이 달랐어요. 그래서 기창이는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북부는 뭐였어? 산업. 남부는? 목화재네. 그치. 농업이잖아.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처음에 독립을 하고 꽤 오랜 기간 이 두 산업을 어떤 산업을 더 키워야 되냐로 싸워왔던 역사야 미국 정치는. 그래서 이 북부의 산업을 키워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 그러면 이걸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둘이 정적인 거야. 왜냐면은 다르잖아 사상이.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 북부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 그러면은 제퍼슨은 어땠을까? 이 남부의 농업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반대였겠지. 그치. 팔자. 그치. 그럼 왜 그런 일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잘 봐봐. 우리가 선발산업국, 후발산업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적으로 성숙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었단 말이야. 영국, 프랑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발달된 공업 상품들이 막 그냥 밀고 들어오면 자국 산업은 어떻게 될까? 경쟁력이 밀리니. 그치. 그러면은 먹힐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를 자유롭게 해외에 무역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 절대우위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데이비드 리카도가 뭐라고 해서 비교우위론이라는 얘기를 한 거야. 쉽게 설명하면 그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각자 본인들이 잘하는 거를 서로 자유무역을 하면은 다 이익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독일의 경제학자 중에 프리드리히스트라는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나온 거야. 프리드리히스트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지? 히틀러가 좋아하던 사람이야. 프리드리히스트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줄게. 좀 쉽게. 여기는 포도만 나. 포도 농사만 잘 되고 여기는 B나라는 아이폰을 팔아. 이걸 자유무역하면 어떻게 될까? 이쪽은 포도만 키우고 이쪽은 아이폰만 키우겠지? B나라는. 그러면은 이 산업에는 정방산업, 후방산업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포도만 키우는 나라들이 발달하는 산업들이 뭐가 있겠어요? 뭐 와인, 비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발달할 거고. 그러면 이 아이폰이라는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어떤 산업들이 또 발달하겠어? 반도체, 그치, 소프트웨어, 첨단 지식 산업 같은 것들이 발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A 나라가, 이 포도만 하던 나라가 자유롭게 무역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따라잡는다는 얘기야. 왜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폰 비스무리한 회사가 나왔을 때 너 같으면 사 이거? 당연히 우리 지금도 애플 것만 사잖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생적으로 아이폰 산업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이 얘네만큼 산업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관세로 차단해야 된다. 못 들어오게. 그 얘기를 프리드리히스트가 한 거예요. 실제로 독일도 그래서 보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한 거야.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었잖아. 자, 그래서 남북전쟁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남부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보호무역을 딱 하면 북부에 그지 같은 상품들을 내가 써야 되잖아. 왜냐면 좀 질 좋고 싼 제품에다가 세금을 막 잔뜩 부과해서 들어오니까 비싸잖아. 그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가 있을까? 드릴 하나를 뭐 쓴다고 해볼까? 드릴.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 그 보시 드릴 같은 게 제일 좋나? 지금도 최고지. 근데 요즘에 뭐 테무니 뭐니 해가지고 되게 이상한 거 많이 들어오잖아. 근데 테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테무 드릴이 보시 드릴보다 비싸면은 너 같으면 그거 쓸래? 안 쓰죠. 안 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됐던 거야.
알렉산더 해밀턴이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보호관세 정책을 하라고 한 거야. 그걸 지지했던 게 북부의 대통령인 링컨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남부는 그 전부터도 사실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는데 특히 링컨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연방을 탈퇴해버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모릴 관세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표면화돼서 나타나고 자기들 피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탈퇴해버리는 거야, 연방을. 그럼 이제 미국 북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 뭐야, 안 되잖아. 그 남북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럼 노예 해방은 뭔 얘기예요? 명분. 그래서 실제로 노예 해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장한 애들이 남부의 장군이었어. 밀리기 시작하니까 야 이씨 노예 쟤들 빨리 평민 만들어가지고 군대 빨리 징병해. 그러니까 북부에서 링컨이 사실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좋던 사람이 아니었거든. 링컨이 되게 그 당시에 사실상 되게 약했어, 힘이. 근데 옆에서 이제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서신을 보면서 남부에서 노예 해방을 하게 되면 우리 명분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합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링컨이 원래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노예가 사실상 뭐 평등해지지 않아도 좋다. 대신 연방제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된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이후로 180도 갑자기 변해가지고 우리가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노예 해방의 아이콘으로 남은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북부가 이제 승리를 하잖아. 그래서 이 산업을 보호하는 어떤 그 초창기의 이게 먹히지 않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어떻게 보면 제조업 당시에 산업 강국들한테 먹히지 않고 이게 살아남아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산업 강국 미국이 된 거지. 그래서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제일 인기 많고 사람들한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갈공명 얘기했잖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패러다임 시프트. 그치. 만약에 토마스 제퍼슨이 정권 싸움에서 이겼으면 미국은 지금과 같은 선진국이 못했을지도 몰라. 물론, 농업국가. 그치. 물론 토마스 제퍼슨이나 후에 그 메디슨 같은 대통령들이 어떤 민주화라던가 여러 정치적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계속해서 뭐 혁신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온 거지만 1차적으로 지금의 미국의 기반이 된 거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다. 그래서 보호무역이라는 게 원래 미국이 그렇게 시작을 한 나라야.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야. 뭐 내가 프리드리히스 얘기도 했지만 원래 이 중상주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자생적으로라고 하기도 뭐하죠. 어쨌든 뭐 여러 우연과 지리적 이점에 따라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원래 그 유럽의 패권국의 지위를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근데 사실 네덜란드가 해상을 장악을 하기 시작하니까 영국이 네덜란드의 이 무역 해상 그 패권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보호무역이야. 그때 나온 게 항해법, 뭐 공물법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영국이 네덜란드를 뛰어넘잖아. 그러고 영국이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1776년 자유무역 강조한 뭐 아담 스미스 같은 사상가들이 등장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네들은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성장시켜놓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니까 세계 자유무역 하자. 그래서 나온 게 방금같이 미국 그 다음 패권국이 미국이니까 미국도 처음에는 영국하고 그대로 싸우면 안 되니까 보호무역을 한 거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후발 산업국들은 그냥 다 보호무역을 원래 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사실 보호무역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싸우잖아. 사실 보호무역이라는 게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저거 시장질서 왜곡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보호무역을 방금처럼 프리드리히스나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는 아니 우리 산업 보호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뭐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싸워. 이거 가지고 뭐가 더 낫냐? 어떻게 생각해? 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때에 따른 거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이 어떤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라고 할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1등 공신은 보호무역이야. 당시에도 우리가 후발국. 우리는 후발 산업국이었을 때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중화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경제로 보호를 하면서 해외에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을 먹히지 않게 보호를 해준 거야.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을 때 경쟁이 되는 거야, 다른 산업하고. 지금 그거 중국이 그대로 따라하잖아. 그럼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지금처럼 관세가 높아지고 보호무역이라는 게 대세 흐름이 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 근데 이게 보호무역이라는 게 전염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보호무역은 그냥 관세야, 관세 말 그대로. 관세를 높여. 그러면은 상대국은 손해보는 거니까 나도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 보호무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염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언제 보호무역들이 등장했냐면은 이게 잘 한번 생각해보면은 보호무역 이후에는 늘 전쟁이 났었어요. 왜냐면 세상이 봐봐 전염되지 일단 1차적으로 이 보호무역이라는 거 전염된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무역이 안 될 거 아니야. 우리 코로나 잘 한번 생각해봐. 우리 코로나19 시대 그냥 세상이 다 무역이 막혀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인플레가 오지. 그 다음에 자국 산업이 만약에 다른 나라 국가들은 다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나만 보호무역 하고 있으면 그 상관이 없어. 근데 해당 국가들이 다 보호무역을 하면 뭐 다 이게 막혀가지고 자기 내부에 있는 공장들이라던가 산업은 어디 수출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망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세상이 힘들어지면 꼭 이 위정자들이 뭔 짓을 해. 특히 독재자들. 전쟁이 나더라.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봐봐. 그러니까 원래 그 영국이 자유무역을 막 강조하면서 한창 막 성장하다가 항상 자본주의는 이렇게 꺾이는 시기가 생겨. 그래서 원래 그 공황이 한 번씩 오거든? 그러면은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보호무역으로 막 다시 돌아가. 국가들이.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지금 미국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다시 제국주의적인 행동들을 막 보이기 시작해. 그게 표면화돼가지고 전쟁으로 벌어졌던 게 1차 세계대전이잖아. 1차 세계대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봐. 제국주의 열강들의 어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거든. 사실상 우리나라도 피해 구간이야. 그쵸.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보호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열강들은 내 공급처를 확보를 해야 돼. 더 싸게 갖고 올 공급처 확보, 내 걸 비싸게 팔, 그걸 확보를 해야 되잖아, 식민지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국주의적인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기만의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어떤 세력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패권이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잖아. 그게 제1차 세계대전이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상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참전을 하면서 부상. 그치, 미국이 막 영국 다음에 미국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때 미국이 내가 보호무역으로 큰 나라라고 했잖아. 다시 고립주의로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더. 그러니까 봐봐. 원래는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국가가 패권국으로의 등극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영향력을 막 행사하려고 하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제국들의 모습이잖아. 1등 제국들의. 근데 미국은 나 참견하기 싫어 하고 쏙 빠진 거야, 다시. 그러니까 원래는 망했어야 될 영제국이 힘이 하나도 없는데 미국이 훨씬 센데 미국이 그냥 발을 빼버린 거야, 유럽에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이 다시 이제 산업을 막 확장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전쟁을 한 명 겪고 나니까 전쟁하기 싫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영국 수상이 누구야? 체인벌린. 이 사람이 맨 그 히틀러 쫓아다니면서 우리 전쟁 안 일으킬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다 그게 미넨 협정 이런 거 나오는 게. 그래갖고 처칠이 체인벌린 보면서 영제국은 끝났다 그래서 히틀러 꽁무니가 쫓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경제학자 킨들버거라는 사람이 미국이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킨들버거의 함정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패권국은 내가 이제 힘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면은 그 힘을 발휘를 해줘야 사회가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야.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 우리 춘추전국시대라는 거 들어봤지? 이 춘추전국시대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각국의 막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지 잘났다고 싸우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거 애초에 배경 자체가 춘추전국시대 이전의 나라가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어. 주나라가 동주와 서주로 나뉘거든. 근데 주나라가 이제 서주 시절에는 강력했던 거지. 그러다가 힘이 빠지고 동주가 되면서 각 어떻게 보면 이제 제국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군웅알고 막 이런 거, 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가.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뭐야? 포사 알아? 포사? 그 포사라고 중국 무슨 멧돼 미녀 뭐 이런 여자 있어. 이 포사가 잘 안 웃었나? 안 웃었어. 잘 안 웃는 거야. 왕이 아무리 이 여자를 웃기게 하려고 해도 안 웃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여자가 한 번은 이게 원래 이제 주나라라는 게 맹주국인 거잖아. 원래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주나라를 맹주로 해서 사회 체제가 얘가 패권국인 거야.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주나라가 패권국이면 다른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주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소집을 하는 거야. 각 어떤 자기 이 주변 제후국들을. 그럼 군대를 이끌고 올 거 아니야. 왕자의 게임처럼. 근데 실수로 봉화가 올라가서 각 제후국들이 막 온 거야. 군대를 이끌고. 근데 이거 미안하다. 실수였다 라고 하니까 아이씨 아무튼 갈 거 아니야 다시 제국들이. 그러니까 포사가 그거 보고 풋 하고 웃더래. 그러니까 이 왕이 포사 웃기려고 맨날 봉화 여자가 웃는 맨날 포사 웃는 것 좀 보려고. 그 봉화를 막 올리니까는 얘네들이 막 이제 또 전쟁 난다 보다 하고 왔는데 다 뻥이었잖아. 양치기 소년처럼.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는 이게 봉화를 올려도 오지도 않고 망한 거지 주나라가. 정작 실제로 그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게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야. 즉 뭐냐면 이 패권국의 지위가 약해지니
다른 제후국들의 힘이 커지고 그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거야. 똑같아. 영국도 제국의 힘이, 그러니까 제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자기 주변국들이 장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힘이 커져가지고 그냥 눈 돌아가가지고 그때 폴란드 침공하면서 막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를 그냥 고립주의로 보고만 있으면 전쟁이 나는구나. 그럼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한 게 뭐야? 사실 전쟁이 딱 끝나기 1년 전에 각국 다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거를 그러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가 뭐냐면 여기다 이제 금 35온스를 1달러에 고정을 시키고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달러 가지고 다 우리 이제 물물교환하고 왜냐면 금에다가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1차 세계대전 때 끝나고 나서는 내가 이제 아예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니들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도와줄게 해서 나온 게 마셜 플랜. 유럽에다 돈 뿌리고 일본 살려주고 그러면서 그때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게 가트 체제라 그래. 가트. 이게 나중에 WTO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유무역, 그러니까 미국 하면 딱 떠오르는 자유무역 세계화. 우리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 막 이러면서 막 나오는 것들이지. WTO나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의 어떤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각국의 어떤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세계가 모두 번영해야 된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지금껏 세계 경찰을 한 거야. 근데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간다는 건 뭐야? 그게 깨지고 있다라는 거야.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아예 똑같진 않겠지만 뭐 정도는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는 있겠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가 경제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 그쵸. 그렇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호무역이라는 건 전염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여러 이제 나라들에서 막 자기들도 막 관세 올리고 난리고. 우리 그 실제로 해서 이게 트럼프가 막 그런 행동들을 하기 직전에는 영국이 막 브렉시트로 막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우리나라랑 원래는 막 무역을 막 잘 했었는데 그때 당시 기억나? 일본이 우리나라 그 제외했었잖아. 그 저기 뭐지? 무역 그 최애국인가? 거기서 제외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다국화로 벌어지니까 먹고 살기 엄청 힘들어지잖아.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럼 이제 맨 처음에 관세를 막 올리고 하면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 당장은.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엄청 심각하잖아. 그러면은 경기 침체는 100% 확실해 보이고 이제 이거 경제학자들 중에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 공황까지도 보는 거지. 지금 역대 전 세계가 최고로 지금 부채가 심하잖아. 동아시아 3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 기업, 국가, 가계부채 다 1위잖아.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국지전으로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국지전으로. 그치? 3차 세계대전까지는 내가 함부로 예측은 못하겠지만 독재 국가들이 이 경제가 떨어질 때마다 하는 행동이 뭐야? 전쟁이잖아. 크림반도 합병, 조지아 침공,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어디가 될까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나오는 데가 있어요. 대만이잖아. 대만이야. 그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이게 한번 지금 일단 요거 벌어져가지고 전 세계가 너무나 다국화 시대로 넘어가고 경제가 진짜 말 그대로 뭐 공황 내지는 침체가 오면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